저도 이제 올 5월 달에 이제 첫 손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일도 때려치우고 이제 전적으로 육아에 제가 이제 내가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애기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생명이 다 이렇게 이 공부에도 사실 참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정말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봐 왔으니까 보니까 정말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이 느끼는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도 처음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개월이거든요. 5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들의 생각이 보여요. 그 아이의 생각이 읽혀져요. 그래서 얘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원하지 않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가 원하는 걸 제때제때 바로바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은 애들은 그 자기들의 표현 방식인 울음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우리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보여지면서 그걸 바로바로 충족시켜주면서 아이를 즐겁게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지만 그걸 좀 이렇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좀 이렇게 더 늦게 그리고 니도 좀 울어봐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울어봐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이게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릴 때부터 좀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코 이런다고 뭐 그들의 생각에 안 사로잡혀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체를 이렇게 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우리는 어차피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그 아이에게는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럴 텐데 이때부터 제가 그렇게 제재를 좀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즐겁게 행복하게만 자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좀 내가 아닌 건 아닐까? 뭐 이런 또 약간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아니 아주 어무전님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그래요. 봐요. 요즘 애들이 사실은 요즘 정신과가 왜 잘 돼요? 사실은 노인들이 정신과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정신과 가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젊은 애들이 왜 정신과에 가요? 어릴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걔들의 요구는 뭐예요? 울음이. 응? 운다는 것은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봐요. 내가 불편하면 울면 돼. 응? 이제 나이가 이제 말이 되면은 내가 불편하면 말하면 돼. 그럼 다 들어줘. 응? 근데 사회 나가면 안 돼. 사회 나가면은 내가 말한 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말하면 다 됐어. 내가 말하면 안 되더라도 되려고 노력은 다들 했어. 근데 사회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고 도대체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견뎌본 경험이 없어.
자, 우리는 뭔가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답답함이 어떠한지를 다들 알 거예요. 화가 나는 거잖아. 화가 나는 경험 상태가 어떤지를 알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그런 상태인데 폭발하자면 미칠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폭행에 이르대요? 그게 답답하면은 일어나는 게, 이런 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막 폭발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세숫대를 쭉 발로 쭉 차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다는 것의 현상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사회가 받아주질 않아, 그런 것은. 자, 그러니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삶이 안 돼. 그러면 미칠 것 같다. 그럼 옆에서 보면은 하는 짓이 다른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아닌 것 같아. 한 번도 이렇게 내가 나한테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자기 스스로 저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신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 부모들이 전부 다 하나 내지 둘밖에 없으니까 오냐 해가지고 다 울면 들어줘. 떼쓰면 들어줘.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떼쓰는 애들 많잖아. 그냥 저거 사달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줄 때까지 막 어거지를 부리고 거기서 큰 소리를 울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사줘서 빨리 입을 막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창피하지 않아. 그런 애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면은 자기가 좋다 싫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져 왔어. 근데 사회 나가도 역시 좋고 싫은 건 분명한데 아무도 이걸 받아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 답답해 죽을 노릇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면은 어떻게 터지겠어? 다른 사람 눈에는 미칠 것 같은 거고, 이거 환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한 번도 터져보지 않는데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나한테도 이상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되어지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상하니까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병원에 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사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어. 왜? 옛날에는 내 요구대로 안 되는 삶이었어. 온통. 그러니까 맨날 참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나가도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야, 그냥. 뭐 없음 속에서 살았어. 결핍 속에서 살았어. 봐요. 제가 어쩌게 차박을 했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일 추운 날 이 차에서 자는데 영하 7도까지 내려가더라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영하 이제 9도, 8도, 9도까지 내려갈 텐데, 그래도 거기 따뜻한 게 들어갈 때 휴게소였기 때문에 휴게소 그래서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게 크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어릴 때 우리 잘 때 저기 옛날에 그때는 자리끼가 항상 있어가지고 방 위에 머리맡에다가 물 들어오면 깡깡 우는 그런 데서 살았었거든.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별 대수롭지 않아.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옷만 껴입고 자꾸 여기 듣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생각으로 내가 미쳤다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질 않는 거거든. 그런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돼봐. 그래서 젊은 애들은 요즘 차박한다고 해도 온갖 장비들을 몇 백만 원어치 사가지고 막 배터리 고용량에다가 히터 빵빵 틀면서 호텔처럼 하고 차박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잖아. 그 최저임은 대수롭지 않아. 단지 그냥 이불 더 들어 쓰면 돼. 옷 더 입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젊은 애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데 견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 답답함과 이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이 공황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게 막 미쳐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한 번도 보지만 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젊은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 요즘 애 하나 두 개 넣으면 그냥 어디 세상에 옛날 임금보다도 더 잘 산다잖아, 요즘. 임금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잖아. 그런 삶을 사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그런 모습만 보이다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여기 대해서 엄청난 불편이 있게 되고 부모에 대한 반감 내지 부모에 대한 원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그냥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경험이 현상적으로는 중요한 경험이에요. 애들의 생각이 아까 그때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애들의 상이라는 것은 원래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이 상이야.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 우리는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이 글자로 구운 감자라고 경험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진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경험이 보임이라는 것은 사진이라는 경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들 또한 엄마 뱃속에 있어도 가령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엄마 뱃속에서도 인식이 있고 상이 작용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쌍둥이라도 다르잖아, 반응이. 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어린애도 울거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엄마 갓 태어나도 울거나 있고, 쌍둥이면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가 다르죠. 어떤 애는 악착 같고, 어떤 애는 그런데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다 다른 것은 상이 다르기 때문에. 즉, 그건 뱃속에서. 그 뱃속이라고 하면서 엄마 뱃속은 뭐 같이 있어봤자, 뭔 큰 차이가 나나, 둘이. 그 이전부터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론에서 그 점에 대해서 뭐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알겠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상이 작용되는 거예요. 자, 상이라는 것은 언제 때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건은 어때요? 요것도 조건이고 요 바퀴라는 요것도 조건이지만 요것도 조건이. 그러니까 요 상황과 요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즉 인연이면은 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그냥 엄마 뱃속에 바로 나올 때부터 태아일 때도 당연히 작용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학교라든가 글자를 배움으로써 그 상의 해석상이 다시 더 생기는 것이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현생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에 대한 해석상은 글자와 그러니까 글자로 하는 요 상은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다면은 요게 익숙해서 빨리 드러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는 새로운 상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상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상의 현상이야. 그것이 말로 있고 없고는 그거는 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더해져야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 그게 더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없어도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말과 그런 없고 울고 웃고로 아마 다 드러날 거예요. 누구든. 어쨌든 울고 웃고가 상의 드러남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의 드러남인데 드러나면 뭐예요? 드러나는 것은 행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이라는 것이 행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상이 떠오르면은 그냥 떠오른 것만으로는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욕심이라는 거고
밀치려고 하는 거죠. 요게 화라는 거죠. 자, 요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현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다,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행위란 작용의 현상이지 존재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은 욕심이라고 하면 붙잡으려고 함이 일어나는 거고, 밀치려고 함이 일어나는 거죠. 밀치려고 함이 우는 거야. 근데 욕심과 화는 통전이 양면과 같아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요걸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야. 화는 지금 요거는 밀치고 요게 아닌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게 화야. 그러니까 내나 욕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욕심은 지금 경험되고 있는 요걸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야. 화는 경험되는 요거 말고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야. 화야.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지금 이거 말고 하는 게 우는 거야. 이거 말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젖달라니까 나 배고픈 이 경험 상태, 이거 싫어. 응? 배부르고 싶어. 먹고 싶어. 자, 이게 화예요. 욕심은, 자, 그래, 먹어. 근데 그만 먹어. 그러면, 안 돼, 먹어야 돼. 계속 먹자.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 어떤 거 주면 막 안 뺏기려고, 또 어떤 거는 안 먹으려고. 그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거 안 먹고 다른 거 이런 거야, 사실은. 응? 자, 그런데 그게 다 자기 뜻대로 되면은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기작용으로서 그러면 된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울면 돼. 그냥 울면 돼. 울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니면 백화점에 가면 떼쓰면 돼. 그냥 떼쓰면 돼. 그래서 떼서 사면 되고 두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떼쓰는 게 더 발전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제 말이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이해가 될 때 되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그건 말 필요 없어. 그냥 떼쓰면 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해 주면 돼. 그러면은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떼써서 그냥 울거나 해서 됐던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귀찮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경험. 아주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야. 이제 말이 통하면은 이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납득에 의해서 앞으로 정신병원에 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 울면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그런 이해도 없이 그래 버리면은 또 무조건 우는 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화가 극한에 치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폭력도 되는 거야. 울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두드리 깨든가 뭐 폭력을 써야 돼.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악화되도록 두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방치해 두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라는 것을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수행의 이치, 오늘 이제 상과 깨달음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결국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저절로 아마 그런 것이 생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 따라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란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지혜란 고정됨이 없어서 그때그때 상에 빠짐없는 어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확정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상은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혜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상은 규정될 수 있는 게 상이야. 지혜는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요렇다라고 규정해가지고 미리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상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상에 빠진 사람은 마치 상을 가지고 다닌 것 같아. 고정관념은.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때마다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지혜는 저절로 작동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무조건 들어준다는 것은 애를, 사실은 요즘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새로운 상이 되는 거죠, 애들한테는. 새로운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괴롭다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미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 같은 형태로 자폭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